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버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제 33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33강의 띠은 엄마 용돈 좀 주세요가 되겠습니다. 이 논이라는 어근이 바로 이 give의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근에 neon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new가 나오거나 ther 또는 that, 이 those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이 give의 의미로 활용되는 어근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ndowmen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비교적 약간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에 속하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기부 기증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타고난 재능, 이 기프트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now라는 표현이 이 기부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이 두 단어는 아주 쉽게 암기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주는 거니까 뭐요? 기부 기증이 되겠죠? 그런데 타고난 재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이 인간에게 준 그런 재능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기프트라는 표현이 선물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지만 신이 인간에 준 것이라는 개념에서 바로 이 재능의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donate이라는 표현이죠. 이 논이라는 어근이 뭐다? 바로 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약자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환경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면 뭐가 돼요? 기부하다, 기증하다가 되는 것이고,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주면 뭐가 됩니까? 헌혈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명사꼴은 donation, 기부, 기증이고요. donor, 그러면 기부자, 기증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indow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in이라는 것은 전치사 in이에요. 인 다음에 이렇게 대상이 나와요. 기관이나 조직이나 사람이 나오면 어디에 또는 어디에게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now라는 표현은 뭐다? give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endow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병원이나 대학 등에 돈을 주다. 그러면 뭐요? 그게 기부하다, 기증하다가 되겠죠. 또는 신이 인간에게 특별한 재능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바로 재능을 주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꼴은 endowment이라는 표현이 있죠. 기부 또는 기부금 또는 타고난 재능, 자질을 endowment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이에요. 랜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랜더. 이 단어는 핵심 다이어죠. 핵심 다이어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어근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단어가 되는 겁니다. 랜더의 6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RN이라는 단어는 바로 접두리입니다. 리.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이 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다가 되는 겁니다. 주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주다 또는 제공하다. 서류를 주면 제출하다가 되겠죠. 제출하다, 제시하다가 되는 겁니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줘서 뭔가를 하게 하다, 무엇이 되게 하다 의미로도 써요.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다 이 의미로도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기자에게 대본을 주면 연기자는 뭐를 하겠어요? 당연히 연기를 하겠죠. 네 번째 의미예요. 연주자에게 악기를 주면 뭐가 됩니까? 연주하다가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작가에게 어떤 특정 주제를 주는 거예요. 제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작가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번역가에게 영어 원본을 줘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뭐를 하겠어요? 번역하다. 다른 언어로 옮기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의 6가지 의미는 주다, 제공하다, 제출하다, 제시하다. 두 번째 의미죠.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다 또는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연기하다, 연주하다, 표현하다, 번역하다, 다른 언어로 옮기다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고급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팔론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팔이라는 단어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논이라는 표현이 바로 주다가 되는 겁니다. 이 give의 명사구는 gift가 되죠. 이제 선물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배경은요, 종교 문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ive as a gif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자비라는 선물을 주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용서하다가 되는 겁니다. 용서하다, 용서하다. 신이 죄 지은 인간에게 자비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동의어로는 forgive라는 표현이 있고요. condone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excuse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고충어이죠. 근데 이 forgive라는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지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원을 분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단어를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for이라는 앵글로색슨족의 접두어는 바로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부정입니다. give는 주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신이 죄 지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가 뭐예요? 용서하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for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이런 단어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forbid라는 표현입니다. 이 with라는 단어는 바로 tell, 말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for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부정은 아시죠? 그럼 뭐뭐 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뭐예요? 금지하다가 되는 겁니다. 금지하다. 다섯 번째 표현이죠. condone이라는 표현입니다. 부총어입니다. 이때 con이라는 표현은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 논이 뭐다? 바로 주는 개념이에요. 주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신이 어원사전에 찾으면 give as a gif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선물로서 주는 개념이에요. 선물로서. 이게 신이 죄 지은 인간에게 자비라는 선물을 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용서하다 또는 용납하다 또는 눈 감아주는 개념이에요. 동의어로는 overloo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죠. 이 nose라는 단어요. 이 단어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표현이 다 뭐다? 어원이 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단어가 쓰인 환경은 이런 환경에서 탄생된 단어입니다. 약사가 환자에게 주는 1회 복용량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약의 복용량 또는 투여량이죠. 어느 정도의 양, 약간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세 번째에 동사로 쓰이면 약을 누구누구에게 먹이다, 투여하다가 되는 겁니다. 또는 스스로 약을 먹다, 투여하다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이 dosage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용량 또는 투약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요. overdose라는 단어입니다. 이 over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dose는 복용, 투여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때 over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 또는 과도한 또는 지나친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지나친. 여러분들이 이제 overaction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과도한 행동을 overac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과잉 투여 또는 과다 복용이 되는 겁니다. 약의 과잉 투여, 과다 복용 또는 약을 과다 복용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 과잉 투여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overdose라는 표현입니다.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antidote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anti라는 단어는 바로 against, 반대나 저항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ntiposse라는 표현이 바로 반감이 되는 것이죠. anti가 바로 반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posse라는 단어는 feeling, 감정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반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tidot이라는 표현에서 anti는 저항 걸 의미하는 말이고 이 dot이라는 표현이 뭐다? 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탄생된 배경은 이런 환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poison, 독에 저항하기 위해서 주는 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해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우리가 해독제를 준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독이 퍼진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해독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바로 이 해결책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antidot이라는 표현입니다. 9번째 표현이죠. anecdote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on이라는 단어는 부정은 not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ec는 ex의 변형입니다. out을 의미하는 말이죠. 바깥으로. 이 not이라는 표현은 바로 주다. 정보를 주면 어떤 의미가 돼요? 알리다, 발표하다가 되는데 anecdote이라는 표현은 아직 바깥으로 알리지 않은 개인적인 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일화의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10번째 단어입니다. 이 no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를. 이 not이라는 표현이 뭐다? 주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주다가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다라는 개념에서 바로 맹목적으로 사랑하다의 의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역시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다라는 개념에서 맹목적으로 사랑하다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노망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노망들다, 망령들다가 되는 겁니다. 노망들다, 망령들다가 되는 겁니다. knowledge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명사꼴이죠. 노망 또는 망령이 되고요. 동의어로서는 sen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 sen이라는 단어는 바로 ol드의 개념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다라는 개념이에요. 나이가 들다. senior은 뭐가 돼요? 그래서 연장자가 되죠.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sen이 바로 old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보충어에 여러분들 senile dementia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sen이 뭐다? ol드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senile이라는 표현은 바로 망령난 또는 노망들의 의미로 쓰이는 편이고 dementia에서 ne라는 단어는 바로 부정은 not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merit라는 단어가 뭐예요? 장점을 의미하는 단어죠. 장점. 그럼 ne를 붙이면 뭐가 돼요? 단점이 돼요. 부정이나 반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mental라는 단어는 바로 mind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정신이죠. 정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노망이 들어서 정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이 없는 개념이죠. 정신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노망이 들어서 뭐다? 정신이 없는, 바로 노인성 치매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랑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알츠하이머라는 게 누굽니까? 독일의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및 신경병리학과의 의사인 알츠하이머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질병을 발견을 이제 했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고유명사를 통해서 하나의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존버영단어가 되겠죠.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